저희가 처음에 그 태블로 데스크탑 버전을 실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 원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데이터 원본에서 저희가 엑셀 파일을 불러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엑셀 파일에는 시트가 3개가 있었다. 이런 걸 보여드렸었고요. 시트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시트들 중에서 오더스라고 하는 시트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더스를 이렇게 끌었죠. 워크시트 쪽으로 이렇게 끌고 왔어요. 이렇게 끌고 오니까 어, 어떤 필드들이 있는지, 즉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이 테이블에 있는지도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시각화할 때는 그 왼쪽 하단에 데이터 원본 옆에 보시면 그 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시트는 태블로 워크북에 시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트를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 시트에서는 저희가 제품별 매출액의 합계를 막대 그래프로 간단하게 나타내 봤고요.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었어요. 매출액을 합계를 내야 될, 매출액을요, 요렇게 그 로우 부분을, 로우에다가, 즉 Y축입니다. Y축에다가 그 합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왼쪽에 그 테이블의 컬럼 이름들 중에서 이 세일즈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서 행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고 와서 갖다 놓죠.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는 컬럼이잖아요. 사무용품이라고 하는 컬럼, 가구라고 하는 컬럼,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컬럼이잖아요. 그래서 컬럼별로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테이블의 컬럼들 중에서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열에다 갖다 놓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화면이 전체를 다 차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 표준으로 볼지, 너비로 볼지, 높이로 볼지, 전체 부분으로 볼지 이거를 선택하시면 어, 차트의 크기도 우리가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막대별로 색깔이 들어간 거는 지금 범례를 보시면 프로덕트 카테고리, 제품의 카테고리별로 색깔이 다르게 매겨져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한 거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를요. 어디로? 여기 마크 부분에 색상 부분에다가 갖다가 끌어 넣으시면 그러면 색상이 프로덕트 카테고리별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죠. 그리고 요 레이블이 그려져 있죠. 레이블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레이블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마크에서 레이블 표시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레이블의 위치라든가 레이블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 전부 다이 레이블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되게 쉬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두 번째 시트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시트를 만들고 시트의 이름은 제품별, 고객별, 매출액 합계라고 했고요. 이 컬럼 부분에 카테고리를 어떤 순서로 갖다 넣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됩니다. 어, 그, 그 컬럼 부분을요. 컬럼 부분이 지금 개인 고객, 기업 고객, 홈 오피스 고객이라고 고객 카테고리별로 먼저 컬럼이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이게 열 부분에 보시면 커스터머 세그먼트, 고객 분류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들어가서 그 같은 하나의 개인 고객이라고 하는 컬럼 안에 다시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
그리고 기업 고객이라고 하는 컬럼 안에 가구, 사무용품,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컬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보실 수 있으시고요. 위쪽에 좀 컬럼 표시가 되어져 있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는 개인 고객, 기업 고객, 홈 오피스 고객 이런 식으로 그 활성화, 비활성화된 것처럼 이렇게 고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 모음들 중에서 단축 아이콘들, 도구 모음들 중에서 화살표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이 화살표 왼쪽, 오른쪽이 실행 취소, 그 다음에 되돌리기예요. 혹시나 뭐 하다가 이상한데 바로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백 버튼처럼 생긴 화살표. 그 다음에 직전에 했던 다시 되돌려야지 하면 이렇게 되돌리기 이렇게 하시면 가능하고요. 이 컬럼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꾸게 되면 첫 번째 선택 기준이 그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구, 그리고 사무용품, 전자제품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가구 안에서 이제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나눠지게 됩니다. 개인 고객, 어, 다시 되돌리게 할까요? 개인 고객, 기업 고객, 홈 오피스 이런 식으로 그 다시 컬럼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트의 모양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트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세 번째 시트는 어,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제품별, 고객별, 매출액의 합계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본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선 그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세일즈 컬럼을 행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대가 먼저 3개가 그려졌을 거예요. 막대가 먼저 3개가 그려졌을 거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카테고리, 제품, 그죠?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컬럼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무용품, 가구,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컬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고요. 생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색깔이 나눠져 있죠. 색깔이 3가지 색깔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법례를 보시면, 커스터머 세그먼트별로 색깔이 나눠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시를 한 거냐면, 카테고리 변수들 중에서, 문자열로 되어져 있는 카테고리 변수들 중에서,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있었고,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어디로 가지고 왔냐면, 마크 부분 중에서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끌고 와서 내려놨죠. 그러니까 우리 색상, 이게 표시가 되죠. 요 부분이다. 색상, 커스텀 세그먼트 이게 되고 색깔이 자동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매출액의 합계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레이블 표시, 그 마크 레이블 표시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 레이블이 있는 위치는 맞춤으로 조정하시는 거고요. 맞춤이 전부 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 레이블들이 정 가운데, 즉 수평 방향에서도 가운데, 수직 방향에서도 가운데 위치하는 게 여기서는 기본, 그러니까 이었던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위치를 뭐 위, 아래라든가 좌우라든가 뭐 좌우 맞춤, 상하 맞춤을 다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이런 것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요. 우리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색깔에만 표시를 했는데 만약에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를요. 드래그 앤 드랍을요. 자, 여기 드래그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크기에도 갖다 놓을 수가 있대요. 크기에다가 한번 갖다 놔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마크 부분에 보시면 새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죠? 아이콘 모양은 아이콘 모양 보시면 여기 크기라고 하는 버튼의 모양과 똑같고요. 그러니까 크기를 커스텀 세그먼트로 구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범례 부분에도요. 범례 부분도 보시면 커스텀 세그먼트별로 그 막대 굵기가 달라져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 모양을 조금 마치 뭐죠? 스택을 쌓듯이 큰 조각, 작은 조각, 더 작은 조각 이렇게 쌓듯이 그렇게 보이게끔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색깔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크기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다시 드래그 앤 드래그 볼까요? 레이블에다가도 갖다 놓을 수 있다고 되어져 있죠? 레이블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마크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여기 아이콘 모양은 여기 레이블이라고 하는 버튼의 모양과 똑같으니까 이걸 레이블 설정. 그리고 레이블을 뭘로 했다? 커스터머 세그먼트로 했다라고 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는 그 레이블로 표시됐던 그런 그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였었냐면 매출액의 합계가 숫자로 레이블로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개인 고객, 기업 고객, 홈오피스 고객이라고 하는 그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레이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내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실제 매출액 합계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한 이런 마우스 동작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했다가 없애버리겠다. 그럼 빼버리시면 돼요. 여기에 레이블,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밖에다가 그냥 빼버리시기만 하면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레이블이 없어졌죠. 레이블이 없어졌고 다시 한번 마크 레이블 표시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게 매출액 합계들이 자동으로 표시가 이렇게.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상태로 놔둘까요? 이 상태로 놔두고 자, 이번에는 파이 차트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워크시트를 새로 하나 만들까요? 여기 우리 워크시트가 3개 있었는데 그 옆에 다시 하단 쪽에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얘가 4번째 시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름 먼저 바꿀 때요. 여기 시트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파이 차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차트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여기를 글자 크기, 볼드. 파이 차트가 어떤 차트인지 아시죠? 파이 차트는 어,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원형으로 표시를 해서 뭐 어떤 거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어떤 거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어떤 거는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를 파이 차트라고 하죠. 자, 우리가 그 파이 차트를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매출액 합계, 그죠? 매출액 합계를 우리가 예를 들면 제품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제품별 매출액 합계. 제품별 매출액 합계를 이렇게 각각 막대로 하나씩 따로 그려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하나의 파이로 그 비율로서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품별 매출액 합계를 파이 차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부제목을 하나 몇 개 넣을까요? 엔터 칠 수 있어요. 제품별 매출액, 매출액 파이 차트. 이런 글씨를 조금 작게 표시할까요?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우선 매출액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매출액이 먼저 있어야 될 테니까 세일즈를 찾습니다. 그리고 일단 펜에다 갖다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죠?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 하나만 이렇게 표시가 될 때, 어, 하나의 컬럼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자동으로 선택되는 게 막대가 자동으로 선택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파이 차트라고 하는 거 있죠. 파이 차트 이렇게 하면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막대의 그 높이를 여기가 최고 높이였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동그라미로 그린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파이 차트처럼 보이지 않는 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그 어떤 카테고리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자동으로 다시 돌려볼까요? 자, 파이 차트를 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제품별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찾습니다. 프로덕트 카테고리를요.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끌어서 색상 쪽에다 한번 갖다 놓을까요? 색상. 자, 이렇게 하면 누적 막대 그래프로 그려지죠. 누적 막대 그래프로 그려지면서 그 하나의 막대에서 빨간색은 전자제품의 매출액, 그 다음에 주황색은 사무용품의 매출액,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은 가구의 매출액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법내에 보시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파이 차트라고 해볼까요? 어? 이상해요. 그죠? 그냥 그 전자제품 따로, 그 다음에 가구 따로, 그 다음에 사무용품 따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파이 차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 다시 파이 차트를 갈게요. 파이 차트를 이렇게 파이 차트를 만들었을 때, 아까 자동일 때와 달라진 게 있어요. 마크 부분을 보시면. 뭐가 달라졌죠? 각도라는 게 생기죠. 그죠? 각도라고 하는 거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자동일 때는 마크. 우리가 이 차트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색상, 크기, 레이블, 세부 정보, 도구 실행 이런 것들만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파이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각도라고 하는 마크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자, 각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음. 동그라미가 있을 때, 그죠? 동그라미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게 각도잖아요. 요게 각도죠. 요만큼이 각도잖아요. 자, 파이의 이 각도를 무엇으로 표시하면 될까요? 파이의 크기가 뭐에 따라서 달라지면 될까요? 제품별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프로덕트 카테고리를요. 끌어서
각도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어, 그랬는데 안 되네요. 네? 그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거를 빼겠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니까 매출액의 크기가 각도 아닌가요? 그렇죠? 어?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네요. 매출액이 크면 각도가 커지는 거고, 매출액의 합계가 작아지면 각도가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행에 있는 거 있죠. 매출액의 합계라고 하는 거. 매출액의 합계라고 하는 걸 행에다 넣지 말고 각도에다가 한번 끌어다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죠? 매출액의 합계가 행으로 가니까, 자, 내용을 보시면, 어, 매출액의 합계라고 하는 게 행에 있단 말이에요. 행. 그러니까 이 행에 빨간색이니까 전자제품 매출액. 그 다음에 여기에 가구의 매출액. 그 다음에 여기에 사무용품의 매출액.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행에다가 매출액의 크기를 쓴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매출액의 크기를 행에 넣는 게 아니라 파이 차트의 각도에다가 넣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요거는 크게 볼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파이 차트 아닙니다. 레이블은 없지만 빨간색은 전자제품, 세일즈 금액, 그 다음에 파란색은 가구, 세일즈 금액, 그리고 여기는 사무용품, 세일즈 금액. 이렇게 나오죠. 되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을 각도로 지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생각을 잘 하시면, 저도 아까 처음에, 아까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요. 각도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여기에 추가적인 그 정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레이블을 먼저 표시해 볼까요? 레이블, 이렇게 하니까 마크 레이블 표시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죠. 이렇게 체크를 했어.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로, 여기는 매출액, 가구 매출액, 그 다음에 여기는 사무용품 매출액, 그리고 여기는 전자제품 매출액, 이렇게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액을 이렇게 실제 금액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 금액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실제 금액은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표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그 실제 금액이 아니라 퍼센티지로, 여기는 뭐 45%, 38%, 뭐 이런 식의 퍼센티지로 표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기능이 어디 있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볼까요? 아, 그러네요. 각도가 세일즈 합계로 들어가 있죠. 각도가 세일즈 합계로 들어가 있고,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랍다운 메뉴가 이렇게 보이죠? 측정값이 합계로 되어져 있어요. 측정값이 합계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아니다. 측정값은 합계. 예, 좀 찾아볼게요. 좋습니다. 아, 측정값은 저희가 세일즈 합계를 계산할 건데, 합계는 그대로 놔두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합계 평균, 뭐 최소값, 최소값, 여기는 이걸 건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퀵테이블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퀵테이블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구성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있나요?
그죠? 요걸 클릭 한번 해. 구성 비율을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구성 비율. 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전자제품은 36.399%, 그 다음에 가구 부분은 32.3%, 사무용품 부분은 31.3%라고 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퍼센티지로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 매출액을 전체를 다 표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측정값은 그 매출액의 합계라고 측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P캡을 계산해서 구성 비율을 선택하시면 되고, 아까는 아마 여기가 무게였을 거예요. 무게니까 그 가구에 있는 매출액들을 전부 다 누적시킨 거죠. 여기는 전자제품에 있는 세일즈 값들을 전부 다 누적시킨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퀵테이블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구성 비율을 선택하시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요거 다 더하면 10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파이 차트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께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옆에 워크시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옆에 워크시트를 새로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도 이름은, 워크시트의 이름은 파이 차트라고 하겠습니다. 파이 차트. 2번이라고 해서요. 파이 차트 2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부제목으로 고객 분류, 고객 세그먼트, 고객, 고객별이라고 했고요. 고객별, 매출액, 파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고, 가운데 정렬해주고, 시트 이름은 구글 폰트 쓰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 편집하듯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만 폰트나 이런 것들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제목을 제가 드렸어요. 파이 차트 2번에서는 고객별 매출액 파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했었던 순서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른 기능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색깔을 바꿔본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선 세일즈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세일즈를 일단 행에다가 먼저 갖다 넣으시면요. 이 세일즈가 이렇게 하나의 마크를 푸셔야 돼요.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 세일즈가 있을 때 이렇게 행에다가 먼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파이로 바꿔요. 그럼 동그라미가 하나가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매출액 합계라고 하는 거를 각도에다가 다시 끌어다 놓고 뭐 그래도 바뀌는 건 없어 보일 거예요. 근데 색상을 바꿔요. 색상을 뭘로 바꾸냐면 커스텀 세그먼트로 색상을 이렇게 갖다 놔요.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개인 고객에 대한 매출액이 제일 많죠. 개인 고객에 대한 매출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업 고객이 두 번째고, 홈 오피스가 세 번째, 가장 적은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 그 크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늘리시면 이렇게 더 큰 파일로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그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고정된 크기를 바꾸겠다. 이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 차트에서 그 카테고리별로 나눠지면 되니까 그 카테고리를 색깔로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각도는 이 크기죠. 파이의 크기는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잖아요. 계산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 계산한 값 세일즈의 합계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레이블을 표시하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개인 고객의 매출액 합계, 그 다음에 기업 고객의 매출액 합계, 홈오피스의 매출액 합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출액 금액이 아니라 만약에 퍼센티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합계 부분에서 각도 부분이죠. 각도 그리고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퀵테이블 계산을 구성 비율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보여지는 게 퍼센티지로 보여지게 어렵지 않죠. 네,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한 번도 저장을 안 했죠. 저장하실 때 저장하는 메뉴는요, 여기 파일, 그리고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장. 제가 점심시간 전에 한번 저장을 한번 해버려가지고요.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할게요. 저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창이 뜨죠. 창이 뜨죠. 여러분 아마 기본적으로는 어, 마이 태블로 리파지토리 그 폴더가 아마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폴더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엑셀 파일이 있었던 디렉토리와 똑같이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랩 태블로로 했고요. 이름은 태블로 1번이라고 했어요. 태블로 1번이라고 했고요. 확장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확장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블로 패키지 통합 문서, 순서가 다른가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는데. 태블로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태블로 통합 문서라고 하는 거는 확장자가 TWB라고 되어져 있어요. TWB. 태블로 워크북이라는 뜻이에요. 태블로 워크북이라는 뜻이고요. 태블로 패키지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블로 패키지 통합 문서는 확장자가 뒤쪽에 X가 더 붙어 있습니다. 태블로 워크북 X라고 더 붙어 있고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두 가지의 차이점은 태블로 통합 문서는 그러니까 확장자가 TWB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요. 우리가 연결한 그 데이터 원본 있죠. 엑셀 파일. 그죠? 우리가 연결한 데이터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각화해서 만들어진 그 차트들 있죠. 차트들만 문서로 저장하는 게 TWB 형식의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통합 문서라고 해서 TWBX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엑셀 파일을 넣었었잖아요. 그죠? 불러가서 연결을 했었죠. 그 엑셀 파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각화하면서 사용했었던 시트, 그런 그 데이터 원본이 시각화한 차트들과 함께 포함이 되는 그런 형식이 TWBX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저장했던 거를 다시 열어서 그 뭐 데이터 원본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뭔가 조금 더 수정할 게 있다라고 하시면 패키지 통합 문서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배포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문서를 공유를 할 때에도요. 공유를 할 때에도 통합 문서 TWB라고만 되어져 있는 통합 문서로 하면 다른 사람은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트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엑셀 파일 따로, TWB 파일 따로 이렇게 해서 해야 차트가 제대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TWBX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별도의 엑셀 파일을 따로 배포할 필요 없이 우리가 만든 통합 문서만 배포를 해도 사용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장단점은 있겠죠. 그냥 통합 문서는 파일 사이즈가 작을 거고요. 패키지 통합 문서는 당연히 데이터 원본이 포함이 돼서 파일 사이즈가 커지겠죠. 네,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는 패키지 통합 문서 형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요. 태블러를 종료를 하잖아요. 종료를 했어요. 종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태블러를 실행을 해보시는 게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태블러를 설치만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실행시켰을 때 여기가 하나도 없었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작성했던 문서의 이력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했던 파일들,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 안 보이더라도 파일 열기, 열기, 그리고 저장된 거 찾아서 클릭. 이렇게 해서 파일을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최근 히스토리에서 선택해가지고 선택만 하시면 이렇게 바로 최근 선택된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
종료했다가 다시 열었죠. 데이터 원본 그대로 있죠. 데이터 원본 그대로 있고, 제품별 매출액 합계, 제품별 고객별, 그 다음에 제품별 고객별 매출액 합계 2, 파이차트. 이렇게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아서 재밌죠? 네.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30분까지 쉬겠습니다.